이 두 가지 미국의 금리나 우리의 세제 개편안이 확정이라면 3,316이 4년 전 역사적 신고가인데요. 네. 3,316은 돌파할 원동력은 분명히 아직 살아있다. 그렇죠.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세제 개편안 이대로 확정되고 뭐 그래 버리면은 이게 실망감으로 확실히 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조금 흘러내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뭐 이게 단순한 예측이지만 네. 둘 중에 어느 쪽이 확률이 더 높아? 그렇다면 저는 사실은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는 확률이 높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네. 왜냐면은 안녕하세요. 부인남TV의 부인남입니다. 요즘 또 주식시장, 특히 이제 국장이 또 약간 좀 횡보하는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모셨습니다. 슈퍼개미 이정윤 세무사님 모시고 최근 주식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채널에 한 2달 전쯤 나와주셨는데 네. 그 사이에도 또 막 주가가 막 올라갔다가 또 뭐 좀 네. 조정받고 뭐 지금 또 국장 관련해서도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아서 제가 또 한번 좀 모셨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이제 3,200이 조금 또 깨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3,200이 약간 뭐랄까 생각보다 좀 금방 좀 올라가서 막 쭉쭉 좀 달릴 것 같던 분위기가 약간은 좀 동력이 좀 약간 좀 낮아진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뭐 그 느낌이 이제 정확하게 느끼신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부동산은 사실 차트라는 게 없으니까 네. 정확한 데이터보다는 몇 달이 지나야지 뭐 그 아파트가 좋나 안 좋나 알 수 있지만 네. 주식시장은 사실 하루하루의 지수가 정확히 숫자로 찍히니까 맞아요. 사실 뭐 정확히 알 수 있죠. 그 느낌은 사실이고 아마도 4월 9일 바닥 찍고 네. 거의 한 7월 중순 정도까지는 세계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네. 거의 4월 9일 이후에 뭐 30%의 상승률로 압도적 1위였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그게 좀 많이 냉각이 됐어요. 7월 중순 이후 특히나 그 냉각의 시작은 7월 31일, 8월 1일 요 양일간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증시 위치를 정확히 말씀을 드린다면 8월 달 들어서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5% 이상 상승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상해 지수도 8월 달 계속 52주 신고가 연중 최고점을 계속 돌파하고 있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지난주 금요일 날 살짝 빠지긴 했지만 네. 나스닥 지수 계속 8월 달에 연중 최고점을 갱신하고 있었고 네. 대만도 마찬가지로 역사적 신고가. 근데 이제 우리나라만 7월 31일이 고점이고 네. 지금 거의 보름 이상 그 7월 31일의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죠.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7월 31일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때부터 거의 20일 정도 되는 시간 동안 그러니까 꽤 긴 시간인데. 그 고점을 왜 돌파를 못하냐. 글로벌 거의 모든 증시가 역사적 신고가 또는 52주 신고가 연중 최고점인데.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지만 세법 개정안이 원래 매년 한 7월 달 말쯤에 이렇게 개정안이 나와요. 그럼 이제 개정안이 나오면 그 이제 국회에서 이렇게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면 다시 또 이렇게 정부로 넘어가서 최종 고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고시를 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걸 세제 개편 확정은 아니고 안이라고 하는데 그 안이 이제 7월 31일 네. 기재부에서 나온 거죠. 근데 이제 그 안에 따르면 주식시장에 관련된 세제 개편안이 한 대여섯 개가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그게 이제 대부분 공통적으로 주식시장에 안 좋은 쪽이 아니었던 거죠. 그 안이 31일 날 나오고 그 다음날 8월 1일 날 글로벌 증시에서 폭락한 나라는 한 나라도 없었는데 네. 우리나라만 4% 코스닥 4%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 이후에 우리는 그 고점 3,250 정도였는데요. 그 고점을 한 번도 돌파하지 못했고 그게 이제 가장 아쉬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 지난주 뭐 월화 정도에 1년 2개월 만에 역사적 신고가를 또 뚫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은 과거에 뭐 잃어버린 8년 그랬지만 그 잃어버린 8년을 코로나 이후에 막 올라갈 때 그 8년 고점을 갱신하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뚫었었고요. 근데 1년 전쯤에 찍고서 좀 조정을 받았다가 이번에 다시 한번 또 역사적 신고가를 뚫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 현재 역사적 신고가는 코로나 직후인 2021년 네. 7월이었고요. 그러면 지금 4년 2개월 됐잖아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죠. 왜냐하면 역사적 신고가라는 거는 특히나 4년 전 고점을 아직도 돌파 못한다는 건 네. 4년 전 주식 산 사람 중에 어떤 분들은 아직도 4년 동안 그 주식 그렇죠. 값을 못 받고 있다는 네.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적어도 뭐 1,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신고가를 뚫어주면서 은행 금리보다는 좋은 수익을 우리한테 주는구나 라는 예상치가 있어야 되는데 4년 전 고점을 이번에 돌파할 찬스였는데
돌파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또 주식시장에서 야 이게 어디까지 더 갈까? 그러면서 진짜 상승 동력이 생기는 건데 그 네. 직전에 좀 아쉬운 세제 개편안 때문이었다라는 게 좀 아쉽고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번 세제 개편안은 좀 시장이 예측한 방향하고는 좀 너무 좀 달랐다. 그러니까 오히려 좀 확 빠진 거겠죠. 달랐던 건 너무나 당연한 게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4월 9일부터 한 7월 중순까지는 우리나라 증시가 가장 상승률이 높았어요. 네. 근데 거기에는 이게 뭐 잘했을 때는 인정하면 되고 그 주식시장 입장에서 네. 주식시장이라는 요 대상에서 4월 9일부터 7월 중순까지는 너무 고마워라고 정부에 너무 네. 고마워할 수 있을 만큼 상법 개정안 그래서 상법 개정이 되면서 뭐 지주회사, 금융주 뭐 이런 종목들이 막 올라갔고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이제 뭐 조선주나 방산주는 글로벌 환경 또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계속 주도주가 있었단 말이죠. 주도주 역할이 있었고 그래서 상법 개정 때문에 시장이 올라갔어라는 말을 할 수 있다면 세제 개편안 때문에 좀 지수가 떨어졌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반대로 그 동력이 어찌 보면 기대감이었는데 이게 진짜 요번에 바뀌나 보다 했던 기대감이 이번에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사실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면 다시 또 쭉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뭐 그렇게 좀 하락으로 갈 수도 있을까요, 이게? 그렇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기대감 중에 제일 컸던 건 물론 아무도 믿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고 어떤 분들은 믿을 수도 있고 저는 뭐 완전히 믿지는 않았지만 네. 정부에서 사실 5,000포인트 시대라는 걸 막 캐치프레이즈로 맞아요. 들고 나왔어요. 네. 그러면 뭐 주식을 안 하시는 분들은 뭐 2,500이나 3,000이나 5,000이나 금방 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뭐 조금이라도 주식 시장에 몸담고 있는 분은 5,000은 아직 사실 멀었죠. 하지만 그 구호 자체 그러면은 정부 또는 여당에서 이제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을 굉장히 앞으로 많이 하겠구나.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 정부 들어와서 상법 개정안 때문에 시장에서 굉장히 호응을 해주고 실제 지수가 글로벌 대비 가장 빠르게 올라간 건 그 기대감이거든요. 네. 상법 개정안뿐 아니라 앞으로도 주식시장이 좀 더 유리하게 어떤 정책들이 그러니까. 펼쳐지겠구나. 그런데 이번 세제 개편안은 5,000포인트 시대 간다고 했는데 주식시장에 유리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세제 개편안은 주식시장에 분명히 불리한 건데 그럼 앞으로도 더 불리하게 나올 수도 있겠네 라는 실망감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 실망감이 다시 기대감으로 바뀌려면 결자 해지라고 네. 지금 우리가 실망한 건 세제 개편안 때문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안이라는 거죠. 안. 그러면 그건 아직 확정이 아니고 지난번 여당 대표가 바뀐 첫 네. 당정 회의에서 사실 민주당 쪽에서는 국민의 뭐 눈치를 보니까 원래 정당이라는 건 국민의 눈치를 보니까 네. 결국은 또 뭐 국회의원에 나와야 될 분들이니까 눈치가 너무 보이니까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뭐 얘기하지 마. 네. 너네들 다 입 다문석해 막. 그리고 실제로 이제 당의 그런 의견을 조율을 해서 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라고 지금 정부에 낸 상태죠. 근데 네. 이제 정부에서는 사실은 세제 개편은 뭐 부로 치면은 기재부의 소속의 할 일인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안이 결국은 대통령이 뭐 결정을 해야지 뭐 장관 혼자 뭐 결정하는 거겠어요. 그래서 네. 아직은 대기 상태고 그 대기 상태가 시장에서는 눈치 보기 상태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 눈치 보기가 어떻게 보면 국내적으로는 세제 개편안에 대한 눈치고 네. 미국의 재료 중에 가장 큰 눈치는 이제 뭐 9월의 금리 인하가 진짜 되냐 안 되냐. 근데 정도표상으로는 지금 거의 확실히 되는데 네. 계속 그 전에 어떤 변수들이 있을까 걱정하는 거죠. 당장 이번 주에 뭐 파월 의장이 어떤 잭슨 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또는 지표에 의해서 결국은 금리 인하를 확정 짓는 나라잖아요. 네. 뭐 트럼프와 상반기에 그렇게 하라고 푸실러서도 안 했던 나라인데 그렇게 독립적인 결정권이 있는 나라인데 결국은 지표에 의해서 한다는 건 경제 지표는 이제 뭐 두 가지가 있어요. GDP 관련 지표가 있고 물가 지표가 있고 근데 이제 지난번에 고용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왔을 때는 그건 이제 GDP 관련 지표예요. 고용이 안 좋다는 얘기는 경기, GDP가 안 좋아질 거라는 예측이니까 결국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이유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 인하 해야지거든요. 그래서 고용 지표가 안 좋아졌을 때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면서 막 지수가 올랐어요. 네. 야, 이제 경기 좀 안 좋아졌으니까 금리 인하 하겠구나. 네. 근데 이제 지난주 발표됐던 CPI, PPI는 물가가 좀 약간 안정이 돼야지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는 명분이 있는데 물가가 불안하다면 결국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했을 때 경기는 살릴 수 있지만 물가가 올라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뭐 남미 같은 꼴이 나는 거죠. 네. 그래서 물가도 굉장히 중요한 경제 변수이기 때문에 가장 지금 중요한 그 두 가지 지표가 어떻게 나와야지 금리 인하를 확실히 할 수 있냐면
경기 관련 지표는 약간씩 안 좋게 나오고 네. 물가 관련 지표는 역시 안정적으로 좀 너무 높게 않게. 근데 이제 지난번에 CPI는 적당히 잘 나왔던 것 같은데 PPI는 좀 불안하게 나와서 약간 이번 주에 파월 의장이 어떻게 말할 건데 뭐 이런 걸 또 관심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지금 횡보한다는 건 결국에 눈치 보기 장세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아무래도 방금 말했던 두 가지가 가시화되고 확정됐을 경우 예를 들어 세제 개편안이 아유 그냥 그래도 우리 지금 정부 취임 첫 해고 또 민주당에서 또 힘도 실어줘야죠.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여당인데 여당 의원들이라도 한 목소리를 내서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아유 저기 말도 우리 들어주자 이번엔 이렇게 해서 세제 개편안을 사실은 다시 모여라고 다시 한번 어떤 해볼게. 일이 되면 다시 한번 해볼게. 이건 이제 확정이 되는 거죠. 불안 요소 또는 불확실성이 확정이 되는 거죠. 또는 금리 인하도 할 거야라고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9월까지 어떻게 될지 몰라 해서 아까 말한 대로 지표가 좀 금리 인하에 유리하게 나와서 확정적이라면 이 두 가지 미국의 금리 인하 우리의 세제 개편안이 확정이라면 저는 3,316이 4년 전 역사적 신고가인데요. 3,316은 돌파할 원동력은 분명히 아직 살아있다. 그렇죠.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세제 개편안 이대로 확정되고 뭐 그래 버리면은 이게 실망감으로 확실히 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조금 흘러내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지수 차트라는 게 요 고점 부근에서 돌파하면은 야 이제 새 시대가 열렸다고 해서 막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고 돌파를 못하고 흐지부지 되면 이렇게 슬슬 밀려 내려오거든요. 근데 지금 약간 그런 낌새가 있어서 만약에 세제 개편안 야 그냥 원래 기재부 원한대로 해 이렇게 나온다면 실망 매물이 지금보다 더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어떤 분들은 야 그거 그냥 개인 투자자들이 고민이고 그냥 너네만 걱정하는 거 아니야? 뭐 대주주 10억에서 50억에서 10억 이게 뭐 얼마나 큰 거야? 근데 사실은 그 기재부 개편안이 나왔을 때 실제 외국계 증권사 세네 곳에서는 야 이거 한국 시장에서 더 하면 안 되겠어. 뭐 이런 좀 강경한 발언도 나왔고요. 그리고 실제 아까 제가 말했던 8월 1일 폭락 장세에서도 외국인의 순매도가 사실 가장 컸고요. 그래서 지금 좀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올지.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뭐 개인들이든 누구든 이게 다 타격을 주기 시작하면은 어쨌든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갈 거기 때문에. 그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찌 보면 최근에 많이 오르기도 했고 이 오른 게 실적 기반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정책의 변화에 베팅한 거기 때문에 갑자기 또 실망감으로 바뀔 수도 있다. 불안 요소가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5년 단임제잖아요. 대통령 단임제. 근데 뭐 당연히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의 권한은 워낙 막대하고 또 대통령의 권한이 총 5년의 임기 중에 1, 2년에 가장 정책이 잘 먹히거든요. 그래서 그 첫 정책이었던 상법 개정에 시장을 환호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정책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올해가 취임 첫 해니까. 그러면 혹시 이런 상황에서 뭐 어쨌든 개편안이 발표가 된 상황이니까 이게 통과가 된다고 치면 약간의 조정을 받아도 결국에는 다시 좀 금리 인하라든지 유동성이 좀 확대되면서 올라간다면 이게 오히려 조정이 기회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최악이라는 표현하긴 그렇지만 또 안 좋은 시나리오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작년을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작년과 비슷하게 흘러간다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건데요. 두 가지 면에서 안 좋아져요. 뭐냐면 할 건지 안 할 건지 확실히 좀 빨리 할수록 좋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사실은 뭐 11월, 12월에는 계엄 선포 이후에 대통령의 부재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안 좋았지만 그 11월 전까지 한 8월, 9월, 10월 세 달 정도 우리나라가 가장 안 좋았거든요. 글로벌 증시에서. 저는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금투세 때문이었다고 봐요. 금투세는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는 세금이거든요. 그럼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안 내는 세금을 내야 되는 법이었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사실은 윤석열 전 정부에서는 뭐 금투세 안 해도 되는데 근데 이제 민주당 쪽에서 사실은 그걸 끝까지 폐기를 안 했다가 연말이 다 돼서야 폐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몇 달 동안이 지루한 금투세 하냐 안 하냐 갖고 불확실성. 저를 포함한 주식 투자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에요. 만약에 이게 지금 세제 개편 아니 이렇게 하는 걸 확정이 됐다 100%.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큰 충격을 뭐 하루 이틀 받더라도 아유 저거보다 이제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있어 하고 빨리빨리 추스리면 되는데 지금 이건 할지 안 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 질질 끌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직
안 나왔으니까 세제 개편은 어떻게 될지는. 그럼 이제 질질 끌어지는 과정이 하나가 문제인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설마 금투세까지 요런 상상력이 발휘될 수 있죠. 이거 통과되면은 또 나올 수 있다. 왜냐면은 그럴 수 있죠. 10억으로 내려갔던 이유가 사실은 맞아요. 원래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예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막 100억 아니 10년 전 100억이랑 지금 100억은 같나요? 근데 그때가 100억이었어요 대주주가 무슨 뭐 50억, 30억 이러다 10억까지 갔는데 그 10억에서 금투세까지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올해 이제 10억이 통과됐다? 뭐 내년에 금투세 안 나오라는 법은 없어요. 여당이 절대 그 의회 권력을 갖고 있고 만약에 저 행정부에서도 10억까지 내렸던 이유가 단순히 그렇죠. 50억과 10억의 그 짧은 뭐 세수를 얼마를 더 거두려고 하는지 정확하진 않겠죠. 아직 시행이 안 됐으니까. 하지만 그 세수만이 목적이 아닌 금투세까지 목적이라면 사실은 이제 올해는 10억 내년에 금투세 이러면 정말 더 큰 악재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떤 확정이 됐을 때 분명히 급락은 나올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불확실성은 해소됐으니까 급락은 나올 수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우리 기업 실적이 너무 좋고 뭐 미국의 금리 인하가 인하되고. 빵빵 돼갖고 막 올라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10억으로 되는 건 금투세로 갈 수도 있어라는 이런 좀 불안 요소가 또 새로운 시작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아마 하락 이후에 또 바로 반등되고 이러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어쨌든 욕심이지만 뭐 욕심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네. 50억 원안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들도 또 재검토가 저는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필요한 거냐면 우리가 어떤 정책을 쓸 때는 여러 관점의 이유가 있겠죠. 예를 들어 세수 확보? 그럼 무조건 어느 누구한테든지 세금을 많이 거둬야 돼요. 세수 확보가 목적이라면. 그걸 반대할 수는 없죠. 1차적으로 야 세수 확보 잘한다. 그 돈으로 뭐 좋은 사람한테 뭐 좋은 정책 쓰면 되잖아. 그런 관점이라면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앞뒤가 안 맞죠. 저는 어떤 입장에서 말하는 거냐면 주식시장의 호재냐 악재냐 이걸로만 명확히 활성화. 말하면 주식시장을 5,000포인트로 가게 하는 정책이냐 아니냐로만 놓고 본다면 7월 30일에 나왔던 주식 관련 세제들은 5천으로 가는 개편안은 절대 아니었다. 절대 아니었다. 야, 그러면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쨌든 뭐 투자를 이미 해놓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추가 투자를 할지 말지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분들은 지금은 관망이 많나요? 우선은 왜냐면 지금 어디에 베팅하기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작년에는 미장 또는 뭐 일본장까지도 많이 진출을 하면서 국장 탈출은 지능선 이런 말이 상당히 유행어였어요. 그 올해 한 4월 9일 이후로 너무 급하게 막 올라가니까 올해는 5월 6월 달에는 야, 아직도 뭐 미국 주식 왜 특히나 5월 6월에 미국 주식 안 올랐었어요. 우리만 올랐어. 근데 이제 5월 6월까지는 야 국장 아직도 안 해? 국장 진입이 지능선이지 뭐 이런 말이 있었다면 지금은 약간 중립적인 중립에서 좀 안 좋은 왜냐면 미국과 일본, 대만, 홍콩 상해 모두가 지금 역사적 신고가 또는 52주 신고가 연중 최고점을 뚫고 있는데 우리만 지금 7월 30일 이후로 돌파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분위기라면은 어찌 보면 국장에 대해서는 관망은 맞죠. 왜냐하면 다른 나라보다 약한 거니까. 이게 사실은 그래요. 이 시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야 떨어졌을 때 사는 게 맞잖아. 그렇죠. 이게 있을 수 있고 떨어졌다는 건 어쨌든 우리나라가 약한 거잖아. 그럼 계속 약할 수도 있잖아. 뭐 이런 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가장 약했던 작년에 우리나라가 가장 약하니까 사야 돼라고 말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는 추세 매매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올해처럼 야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강하니까 앞으로 계속 강할 거야. 이게 추세 매매자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친다면 부동산 침체인데 뭐 언제 오를 줄 알고 사. 근데 부동산 막 오르면 야 작년보다 올해 올랐지만 내년에 더 오를 거니까 사야 돼. 이게 추세 매매자거든요. 근데 주식은 확실히 차트라는 게 있으니까 추세가 눈에 보인단 말이죠. 정확하게.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상승 추세에서 이제 조정으로 바뀌어 있고 이 조정에서 만약에 하락을 했을 때 야, 싸니까 사라는 말을 드리긴 그래요. 왜냐면 신고가 근처에서 밀려버리면 다시 신고가를 돌파하는 데는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뭐 4년이 걸릴 수도 있고 막 일본처럼 8년이 걸릴 수도 지금 있고. 4년 걸렸으니까 4년 전 고점을 아직도 돌파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관망이 맞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금리 인하랑 세제 개편안 이 두 가지 핫 이슈를 계속 좀 지켜봐야 되겠다. 오히려 이번에 뭐 주식 시장에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뭐 다시 뭐 원상복귀, 그러니까 무효가 되고 이제 뭐 금리도 내려가는 그 추세 보고 들어가도 아무래도 보고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전혀 문제될 거 없잖아요. 뭐 근데 이제 만약에 뭐 이게 단순한 예측이지만 둘 중에 어느 쪽이 확률이 더 높아 그렇다면 저는 사실은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는 확률이 높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네. 왜냐면은 뭐 세제 개편안이 어떻게 되든 금리가 어떻게 되든 이번에 돌파 못하면 진짜 또 몇 년 걸릴 수도 있거든. 그러면 뭐 지금이 4년인데 네. 뭐 한 2년 더 조정받다가 뭐 6년, 7년, 8년? 그러면 주식시장 다 떠나야죠. 네. 다 떠나야 되고 어찌 보면은 주식시장이라는 거, 부동산 시장이라는 건 결국은 우리가 투자 시장이잖아요. 네. 투자 시장은 확정금리를 주는 그게 아니니까. 예금보다 더 높은 수익을 주어야 해요, 마땅히. 네. 그렇지 않다면 그 시장은 존재의 가치가 없어져요. 그러면은 결국은 금리가 사실 저금리 시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최근에. 최근 3, 4년은 네. 고금리 시대였거든요. 근데 그 고금리 시대에 은행에 저금해서 1년에 뭐 3%, 뭐 이렇게 4%를 받았던 예금들이 존재하는데 그런데 4년 전 고점을 아직도 돌파 못하는데 요번에도 못한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상식적으로는 어찌됐든 저찌됐든 하는 게 맞다. 근데 이제 깔끔하게 좀 강하게 돌파하려면 아까 말했던 이슈가 잘 마무리가 되는 게 좋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조금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분명히 고점을 돌파할 텐데 좀 빠르게 돌파하기 위해서는 그 두 가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